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물건인데요. 이 아파트는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가 있는데 같은 평수인데도 바다가 보이지 않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시세 차이가 얼마나 나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 같은 같은 면적이라도 바다뷰가 보이느냐, 아니면 공원뷰가 보이냐, 아니면 어떤 무언가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됩니다. 이런 유형도 그 유형 중 하나인데요. 이것도 제가 주의할 부분과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안산 5개 2022-8748 아파트 물건이고요.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바로 위쪽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올 예정에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3층 물건이고요. 총 40층 중 23층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아파트죠.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6억 8천으로 진행이 됐다가 지금 한번 유찰돼서 4억 8천에 지금 최저가로 진행 중에 있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85제곱미터, 국민평수죠. 35평형 아파트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역, 니은자로 해가지고 맨 끝쪽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쪽 남쪽으로 향이 쫙 다 나 있습니다. 4베이로 해가지고 잘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 꼭 주의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맨 끝에 있다 라고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입지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지 분석인데요. 여기 시흥 105 한라 비발디 캠퍼스라는 아파트고요. 여기 1차와 2차가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의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쾌적하고 깨끗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물건이고요. 이 아파트에 지금 백사동 물건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우리 이거 니은 기억자 해가지고 이쪽 아파트에요. 이쪽. 이 아파트였는데 이게 지금 새 아파트라서 그런지 이 항공뷰로 아파트가 보이지가 않아요. 원래 여기가 아파트 부지였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흥배고 탈라비발리 캠퍼스라고 보이시죠?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사진 찍은 게 그 전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쪽으로 해서 쭉 다 바다가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바다가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왔고 이쪽은 R&D 센터입니다. R&D 센터이기 때문에 23층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그냥 테크노밸리 센터 같이 해가지고 공업지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R&D 센터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 변집도 보시면은 이쪽이 R&D, 여기도 R&D 시설이고 여기가 공업단지로 보여지는 그런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파트는 이제 지금 23층이기 때문에 이쪽이 아무리 올라오더라도 다 뷰가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아파트 물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쭉 가보시면은 이쪽으로 바다가 계속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쪽까지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 물건에서 바다가 무척이나 잘 보이는 입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사동 물건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일단은 주변의 인프라부터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편의시설 중에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시흥 캠퍼스가 25년도에 예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학교랑 같이 뭐 기숙사랑 이것저것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은 상권이 그래도 훨씬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앞쪽으로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그다음 이쪽으로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여기 1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직선 거리로 보시면 1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대중교통으로 아니면 걸어서 조금 더 가면은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도보권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실 거고 고등학교는 거리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트는 뭐 크게 마트가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그냥 마트가 위치해 있고요. 인근에는 뭐 따로 마트가 막 있는 것 같진 않고 대신 이제 편의점은 조금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지금 자동화점으로 해가지고 따로 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은행도 조금 바깥쪽으로 나가야지 이쪽으로 나가야지만 은행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은행 이용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관공서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행정지 센터가 있고 그 이외에는 다 거리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를 완전히 잘 누릴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역도 조금 먼 지역이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여기 연구센터와 그 다음에 R&D 센터 그리고 대학교에 이제 직원들, 직장 수요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게 된다면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만한 지역이다라고 생각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뭐 물론 자차가 없으면 조금 어렵겠지만 자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인근에 직장이 있는 분들이라면 추천할 만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이제 두 번째로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세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보니까 9층이 5.35억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5.5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지금 104동이죠. 104동이면 똑같은 쪽인데 남동향이랍니다. 남동향. 그러면은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을. 이쪽입니다. 경매 물건은 지금 이쪽으로 해서 바다뷰가 보이는 거고 여기는 해봤자 201동이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저층이고요. 바다뷰지만 저층이죠. 그리고 106동입니다. 106동. 106동은 이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다 막혀 있죠. 그래서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이건 3층이고 이거 6층인데 108동이죠. 그러면은 108동 이거죠. 근데 남서향이랍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108동도 여기 막혀 있죠. 107동에. 그래서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다 막혀 있고 여기 110, 107, 104, 101동만 한번 대략적으로 볼게요. 그럼 지금 경매 물건 나와 있는 이 104동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이거는 안 보이는 거라고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남동향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남동향이고요. 여기 남서향 있죠? 이게 보이는 겁니다. 거실 뷰가 바다 뷰가 다 보이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게 6억부터죠. 근데 지금 최저가는 얼마였었죠? 5.35억.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거의 6천 정도 시세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호가가 차이가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107동도 한번 볼까요? 107동도 남동향은 빼고요. 남동향은 다 아니고 남서향 6억 1천부터죠.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지금 71제곱미터 제외하고 최저가가 5억 1천인데 바다가 보이는 곳은 6억 1천이에요. 여기선 1억 정도 호가가 차이가 나죠.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과 바다가 보이지 않는 곳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그러겠죠. 뷰가 이렇게 옆에 동 보이는 것보다 바다 뷰가 보이는 게 훨씬 더 수요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5억 3천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한 5억 후반에서 6억 정도 사이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부터 이거 세 개가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과 같은 평형인데요. 이 평형 타입에 따라서 이게 바다가 보이냐 아니면은 안 보이냐를 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세를 보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5.45. 그러면 이거는 바다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5.2억. 그리고 5.2억 있다가 같은 달에 5.95억, 5.7억 이렇게 있죠. 이게 가격 차이가 상당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는데 6.6억 나왔고요. 6억. 그 다음에 이건 5.1억.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이게 바다뷰와 보이는 곳과 안 보이는 곳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5.2억, 5.6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를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시세 차이가 많이 나지? 그럼 입찰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다뷰가 있느냐 안 있느냐 그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시세 차이가 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5억 후반에서 6억 정도 가면은
바다뷰가 보이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최소 한 4~5군데다가 전화하셔가지고 이 물건, 바다뷰가 보이는 동과 호스인데 이 물건 혹시 사장님한테 매도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 파악하기가 약간 애매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물건 시세를 대략적으로 이제 이 손품만으로 예측을 해본다면 한 5억 9천에서 6억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시세로 한번 보고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이게 시세가 대략적으로 5억 9천에서 6억 정도라는 걸 알았는데 이 물건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한번 알아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등기부등본 요약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갑구에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하나밖에 없고요. 을구에는 근저당권 밖에 없네요. 그리고 근저당권 이전 같은 경우는 부기등기로 본등기를 따라가고 본등기가 사라지면은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임의경매 근저당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7가지 뭐라고 했죠?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담보가기, 정세권 이렇게 7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임의경매랑 근저당권은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장 빠른 게 말소기준 관리가 되고요. 그게 20년도 1월 21일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관리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낙찰자 인수사항이 아니고 다 말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소기준 관리 포함해서 다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에 이 최선순위 설정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지금 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게 있냐 했더니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즉 안전한 물건이고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즉 안전한 물건이다. 입찰하시는 분들이 시세만 잘 파악하셔서 적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건 내가 만약에 입찰했을 때 얼마를 써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번째로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다 뷰와 보이는 곳과 안 보이는 곳의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했고 이거를 거래량 아니면 거래 금액으로 추측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반드시 중개사분한테 요청을 해서 시세를 확인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 한 5억 9천 정도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5억 9천 정도로 봤다라고 했었을 때 경매 유사의 추천 입찰가는 바로 5.3억에서 5.4억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시세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마 입찰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적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세 차익이 많이 남을 수 있도록 입찰을 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감사하겠고요. 2024년도 1월 1일에 추천 물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